그래서 사람들이 인덕터에 대해서 헨리가 하게 됐던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는 매그네틱 어떤 플럭스에 따라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볼테이지가 인듀스 된다라는 거. 인듀스란 말은 유도되는 거고. 유도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연관돼서 그것이 도출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도라는 말은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인 거고. 근데 그 유라는 말은 뭐 유사 뭐 이렇게 하면 비슷하다, 그러니까 유사의 개념의 유와 비슷해서 비슷하다. 지금 뭐냐면 직접적으로 도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유사한 어떤 그 환경 내에서 도출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직접적인 명령이지만 뭔가 이게 좋다고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따라오게 되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뭔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끌어오는 방법을 우리가 유도라고 하는데 인듀스란 말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됨에 따라서 볼테이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패러데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V라는 거는 전압이죠. 전압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기 아까 그 매그네틱 플럭스와 관련된 람다를 사용하게 되면 T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LI였죠. 요거는 LI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L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인덕턴스를 앞으로 이제 뽑아낼 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뽑아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커런트에 대해서는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터미널 법칙이 나오게 돼요. 터미널 법칙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뭐냐면 V와 I와의 관계를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ohm의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가 커패시터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인덕터다, 코일이 형태가 되면 V가 되고 D분의 Di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식입니다. 이것만 외워두면 사실은 다 돼요. 이것만 이렇게 표현돼. 그런데 차이점은 커패시터도 I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인덕터도 V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거꾸로 커패시터를 V에 대해서 그리고 인덕터를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라고 하면 이제 적분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편하게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저항 같은 경우는 V 이퀄 IR이 그냥 일반적인 대수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은 그냥 양변을 나눠주면 상관없겠지만 컨덕터와 인덕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커패시터와 인덕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적분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식은 커런트가 컨스탄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런트가 이 식에서 보면 요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류의 변화량이 무엇을 발생시키는 거냐면 전압을 발생시키는 거야. 전류의 변화량이. 근데 전류가 변하지 않으면, 전류가 변하지 않는 일은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거, 뭐 제로. 이것도 전류가 변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냥 1A를 계속 흐리는 거죠. 1A를 만약에 흘리면 어떤 특정한 암페어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변화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1A를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V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V가 제로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도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만약에 V1이라고 하고 여기가 V2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저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V1에서 V2로 저항이 있으니까 뭔가 볼테이지 드랍이 발생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항 때문에. 근데 V2 말고
V2 말고 그냥 V3 이렇게 되게 되면 V3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야. 만약 V2와 그럼 V3는 지금 우리가 회로에서 살펴보면 여기에 어떤 소자가 있나 살펴보고 소자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럼 V2랑 V3는 같은 노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예 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내부에 저항이 제로라는 거고, 저항이 제로라는 얘기는 V2와 V3에 V2에서 V3를 빼주게 되면 0이라는 얘기는 전압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압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압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V2와 V3. 즉 연결된 것과 같다는 거죠. V2와 V3 사이 연결된 거, 도선.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러냐? 인덕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덕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전류를 흘려. 전류를 흘렸는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 1A가. 1A가 흐르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양단의 볼테지 V1과 V2가 보면 V1에서 V2를 빼주면 그게 0이라는 거고 V1 이퀄 V2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1A가 그대로 흐르는 거야. 그대로 통과해서.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도선이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냥 도선이네.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하냐면 전류의 변화가 없을 때 인덕터. 전류의 변화가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마치 숏서킷 단락회로 한글로는 단락회로 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DC 커런트에 뜰 때 그렇다. 지금 살펴보는 우리가 이 회로 이론에서 살펴보는 커런트 그리고 볼테지들은 다 AC가 아니라 DC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가 않아. 시간에 따라서 DC 커런트 이렇게 되는 거. 시간에 따라서 V도 변하지가 않아. 이게 다 DC야, DC. 그래서 AC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덕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것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전류를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과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그 순간, 거기만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전류를 흐르는 순간이란 건 뭐냐면, 전류 흐르는 순간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1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A가 흐르고 나서 얼마나 됐는데요? 한참 됐어요. 그 한참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일 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A를 흐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1A가 인덕터에 흐른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벌써 흐른 지 오래돼 갖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계속 1A가 도선을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혹은 1A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1A가 흐르고 있을 때라고 한다고 표현을 하게 되면 걔네들은 또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네들이 1A가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는 한글로는 정상 상태라고 그래요. 정상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언제 발생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이 DC 커런트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들은 이렇게 인덕터가 있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전류를 흘려주기 시작할 거야. 1A를 순간적이라고 하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바로 그렇게 흘려주는 거죠. 이렇게 흘려주려면 여기에 뭐 스위치 같은 걸 달아가지고 제로로 흐르다가 1A를 흘리게 된다. 이런 순간에는 무엇이 발생하냐면 양단의 볼테이지가 발생합니다. 변화량이 발생하고 그 변화량에 따라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전압차가 발생해지고, 전압차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런 전압차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서 저항이 발생한다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볼테이지가 발생했다는 건 무엇인가 일을 해주는 저항과 같이 무엇인가 발생하는 것처럼, 전압차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어떤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되는, 전류가 안 흐른다기보다는 그 어떤 이 볼테이지 드랍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다가 나중에는 정상 상태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혹은 반대로 전류를 끊게. 근데 이 상태일 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처음에 안 흐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럼 얘는 전류 입장에서 안 흐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냥 처음에 안 흐르려는 성질,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안 흐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1A를 흘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전류가 흐르라고 하네. 바로 딱 흘러. 이렇게 되면 그건 저항과 같은 거야.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는데 인덕터가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다가 흐르려고 하면은 갑자기 뭔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그 정상 상태로 돼가지고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몽롱한 상태가 돼서 그 열심히 일하기까지 약간의 그 조금씩 그 어떤 그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전류가 안 흐르다가 전류가 흐를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럼 이게 에너지 저장 소자냐? 이때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 발생하느냐? 이럴 때 발생하는 거예요. 1A가 흐르다가 전류를 딱 끊어. 그럼 어떤 암페가 되냐면 0A가 돼. 전류를 끊어. 그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A를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0으로 또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 파워를 끊어버렸어.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는 관성의 법칙처럼 전류가 계속 갑자기 멈추지 않고 천천히 멈춘다는 거예요. 천천히 멈춰서 0A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0.9, 0.8, 0.7, 0.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워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원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네. 순간적이지만 전원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네.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뭔가 에너지가 저장이 됐다가 내가 파워를 그 전원을 끊었지만 전류가 약간 흐르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매그네틱 필드에서 나왔다. 매그네틱 필드로 저장을 했던 에너지들을 여기서 릴리즈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는 에너지 저장 소자지 에너지 공급하는 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용해주면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되면 계속 뭔가 파워가 공급되는 것 같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차피 그 공급할 수 있는 파워들은 이미 저장된 무엇인가로 저장했던 것을 다시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도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볼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코일 형태로 인덕터 이렇게 하고 여기에 다니는 헬리가 된 거죠. 인덕턴스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